하락하더라. 원래까지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단기 균형, 장기 균형이에요. 자, 나중에 이 현상이 똑같이 어디에 가면 또 한번 설명이 되냐면요. 정책론에 가시면 정부가요. 자, 우리 인문가정 공부하신 분들 부의 외부 효과가 있었어요. 그죠?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그때 부의 외부 효과를 자,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었냐면 이 지역지구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딱 지정을 해버리면 공장 같은 게 못 들어오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배제시키겠다. 그게 바로 지역지구제였어요. 나중에 정책론에 가시면 요 표현만 하나 딱 요 안에 더 추가될 뿐이지 그 흐름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정부가 지역지구제라는 걸 실시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딱 지정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위험이 그만큼 경감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살려고 막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수요는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수요를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더라. 가격이 올라가서 기존의 공급자들이 초과 이윤을 얻는 걸 보고 장기적으로 누가 진입한다? 신규 공급자가 진입하더라. 그들이 진입해서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정책론에 가시면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또 구분하시기를. 자, 여기서 그럼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데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자, 이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는 폭이 틀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가시면 이제 네모 2번이죠. 비용 증가 산업의 경우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네모 3번에 가시면 비용 일정 산업이라고 되어 있고 4번에 가시면 비용 감소 산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비용 고정 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비용 증가 산업. 그리고 저희 책에서 이제 비용 감소 산업까지 자,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얘도 앞에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지만 뒤에 가서 계속 따라다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비용이 고정되어 있다, 비용이 증가한다, 비용이 감소한다라고 할 때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을 가리키는 거냐면 자, 요속 가격, 이 표현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요속 가격이 불변이다. 표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속 가격이 불변이다. 자, 뭐 또는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하면 요속 가격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요속 가격이 불변이다라는 것은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 요소의 가격. 자, 우리가 3대 생산 요소 그럼 뭐가 있었죠? 토지, 노동, 자본이 있었죠. 그죠? 자, 이 토지, 노동, 자본의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비용 고정 산업이라고 할 때, 그렇죠? 이 비용은 생산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노동, 자본의 가격이 자,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요속 가격이 불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보통은 자,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 비용 고정 산업이란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현실의 시장을 그냥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는요. 정부가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주겠대요. 해마다 뭐 주택을 몇만 호 건설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주택을 많이 건설하면 시장에서 이 생산 요소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토지, 노동, 자본의 가격이 자,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니죠. 자, 공급이 많아지면요. 토지, 노동, 자본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사용량이 많아지면 이 생산 요소들의 가격도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하는, 올라가는. 우리 현실은 보통 무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냐면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시장에서 토지, 노동, 자본의 가격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걔네들도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정부가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라고 하면요. 시멘트, 목재 가격도 같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란 얘기요. 왜 시멘트, 목재가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런 생산 요소들의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는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의 현실은. 그런데 이론상에서는 비용 고정 산업이다라고 주로 가정을 해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 고정이라는 뜻은 뭐죠? 내가 아무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시장에서 토지, 노동, 자본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시멘트, 목재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자들 입장에서는요. 자, 시멘트, 목재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약간만 이윤이 있다라고 싶으면 마음 놓고 무한대로 생산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 고정 산업일 때는 공급자들이 얼마든지 마음 놓고 무한대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장기 공급 곡선의 모양이 자, 우리가 장기 공급 곡선이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공급 곡선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하냐면 수평의 모양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산업일 때냐면 비용 고정 산업일 때요. 자, 비용 고정일 때 공급 곡선이 수평이라는 것은요. 마음 놓고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 고정일 때 장기 공급 곡선의 모양은 바로 이렇게 수평의 모양을 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마음 놓고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더라. 그러면 요 처음에 보셨던 이 그림에서도요. 이 그림에서도 자, 공급자들이요. 초과 이윤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가격이 어디까지 돌아올 수 있다고요? 원래 수준까지 돌아왔다라고 한 것은 제가 이미 무슨 산업임을 가정해놓고 설명을 드린 거냐면 비용 고정이다라는 것을 가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용 고정일 때는 얼마든지 무한대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가격이 원래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생산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 고정 산업일 때는 항상 가격은 어디까지 떨어진다, 언제로 돌아올 수 있다, 원래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 고정일 때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비용 고정 산업일 때는 가격이 하락할 때 어디까지 떨어진다, 가격이 원래 수준까지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비용 증가 산업일 때는요. 비용 증가 산업일 때는 내가 공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장에서 생산 요소들의 가격도 같이 쭉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토지, 노동, 자본의 가격이 같이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생산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 어느 일정 수준에서 분명히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시점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손해보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생산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비용 증가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증가 산업일 때 장기 공급 곡선의 모양은 자, 수평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모양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산업일 때냐면 비용 증가 산업일 때. 자,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양이 늘어날수록 뭐도 같이 올라간다.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비용 증가 산업일 때. 자, 비용 증가할 때 공급 곡선의 모양이 수평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은요. 마음 놓고 무한대로 생산을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분명히 일정 수준에서 손해보는 시점이 발생을 하면 더 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에서도 첫 번째 그림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비용 고정일 때는 마음 놓고 생산을 해서 가격이 원래까지 돌아온다라고 했죠. 그러나 비용 증가할 때는 자, 생산을 쭉 하기 시작해요. 근데 생산을 계속해서 어느 순간까지 쭉 하다 보면요.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시점이 이제 발생을 해요. 왜일까요? 시장에서 뭐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생산 요소들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까지 딱 생산했는데 손해를 본다. 그러면 더 이상 생산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비용 증가 산업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생산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요만큼밖에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그죠? 자, 여기서 그냥 균형을 딱 잃어버리더란 얘기예요. 요 밑에까지 못 내려오고, 그죠? 그럼 여기서 균형을 그냥 딱 이루어버리면
이때 가격과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은 보세요. 가격은 자, 단기보다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디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죠. 원래 수준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원래보다 더 높아요, 낮아요? 원래보다 훨씬 더 자, 높은 선에서 결정된다. 원래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격이 원래로 돌아오긴 힘들다라는 얘기요. 자, 가격이 원래보다 더 높은 선에서 결정이 돼버렸죠. 왜요? 왜 가격이 원래로 돌아올 수 없었을까요? 뭐가 같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요? 토지, 노동, 자본의 가격이 같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원래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양은요? 양은 늘어나긴 늘어났죠. 그죠? 그러나 비용 고정 산업보다는 더 적게 늘어난 거죠. 비용 고정일 때는 이만큼 늘어났지만 비용 증가일 때는 이렇게 반밖에 못 늘어났잖아요. 그죠? 적은 양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비용 증가 산업일 때는 가격이 떨어지긴 떨어지되 원래로 돌아오지는 못한다. 그죠? 원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정부가요. 자, 시장에다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주겠대요. 몇만 호씩 막 건설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흔히 생각하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엄청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제로 가격이 원래까지 떨어지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정부가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뭐가 같이 올라간다고요? 생산 요소들의 가격이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토지, 노동, 자본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의 거품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처음 상태로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가격이 원래로